자, 선생님은 힘이 세. 너 힘 세니? 약해? 세? 그럼 여기 과학에서 말하는 힘과 힘 세다며 그 힘하고 같은 힘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과학에서의 힘은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작용하는 힘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 선생님 힘 세라고 했었을 때 그 힘하고 뭐 일부 겹쳐지는 부위도 있긴 해. 왜냐면 선생님 힘 세면 이거 밀 수 있으니까 이거 이 칠판 밀을 수 있으니까 벽을 민다? 아 그런데 과학에서의 힘은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작용하는 힘인데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우리가 힘이라고 얘기를 해. 즉 물체의 모양 뭐냐면 이런 거 내가 힘을 줬을 때 어떻게 돼? 이 물체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혹은 민기디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지. 선생님이 너 아우 더 빨리 가라고 해서 뒤에서 더 세게 밀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 넘어가도 죽으라고 하겠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운동 상태가 더 빨라지거나 혹은 잡아서 더 느려지거나 이런 것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우리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운동상 물체의 모양이나 예를 들면 공을 저쪽에서 굴러왔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발로 뻥 하고 차면서 어떻게 운동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찰 때 공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야공이 날라오면 어떻게 돼? 선생님이 이렇게 배트로 치면 공 모양이 바뀌게 되고 그때는 우리는 과학에서 힘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때 다은이는 뉴턴을 쓰게 됩니다. 흰색으로 쓰면 보이니? 이쪽에 앉으면 안 보인다고 해서 혹시 칠판에 글씨가 안 보이면 얘기를 해. 자, 과학에서 힘 단위로 뉴턴을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속도 얘기를 했어. 그런데 물체의 빠르기가 빨라지거나 혹은 느려지거나 했었을 때 힘이 가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방향을 말한다. 아까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저쪽에서 공을 굴려왔어. 그럼 선생님 발로 뻥 하고 찼어? 그러면 처음에 이쪽 방향에서 운동 방향이 그치? 선생님 방향이 다시 네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지. 이때도 힘이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움직이는 물체의 빠르기가 바뀐다거나 혹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만 변해도 운동 상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한대. 그런 내용이 들었고, 자 여기 보면 과학에서 힘이 작용했었을 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는데 물체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밀가루 반죽 누르면 어떻게 돼? 밀가루 반죽 있으면 누르면 퍼지겠지. 눌려지면서 고무줄을 늘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동그란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 모양이 바뀌게 되잖아. 길다랗게. 즉 모양이 변화가 됐네. 아, 힘이 작용을 했구나. 고무공을 찌그러뜨린대. 그리고 종이를 찢는다. 이런 것들 다 모양이 변한다. 아, 과학에서의 힘이 작용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운동 상태 변화. 굴러가던 공이 멈춰. 혹은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서 더 빨리 달리게. 혹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런 운동 상태가 변화가 됐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학에서의 힘이 작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양도 변하고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할 수도 있겠지. 공을 세게 차거나 치거나 했었을 때 모양도 바뀌게 될 거고 치는 순간 발로 차는 순간 모양도 바뀌게 될 거고 운동 상태도 바뀌게 되니까 혹은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면서 멈춘다. 그럼 어떻게 되니? 운동 상태 움직이던 게 멈추게 되고 혹은 벽과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부서지는
모양도 변하는 현상도 나타나겠다라는 거지. 이게 과학에서의 힘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될 거고, 여기 힘이 작용이 아닌 경우를 적어놨네.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은 힘의 작용으로 인한 현상이 아니다. 뭐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고, 이러한 것들은 힘의 작용이 아니다. 물의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변한다? 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 목이 녹슨다. 이제 나중에 3학년 가면 자세하게 배울 건데, 뭐 물리 변화, 뭐 화학 변화, 이런 것들, 화학 변화도 마찬가지로 뭐다? 힘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힘의 표시, 우리가 이제 보통 힘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힘을 표시를 할 때 이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굉장히 쉽게 나타날 수가 있어.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가 되겠다. 그러면 지금 화살표의 길이가 이만큼이다. 또 하나의 화살표 길이가 이만큼이다. 힘의 크기가 누가 더 크니? 길은 얘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나게 되고, 여기 힘이 작용한 지점, 여기를 힘의 작용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화살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화살표의 방향, 지금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이걸 힘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의 3요소를 나타날 때 화살표를 사용을 하면 훨씬 편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오른쪽 문제 1번,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물체의 모양이 변한다, 힘이 작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이 작용할 때의 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체의 빠르기가 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물체의 질량이 변한다? 이거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자, 어떤 힘을 화살표로 나타낼 때 화살표가 나타내는 힘의 방향, 지금 힘의 방향이 어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어디니? 힘의 방향이? 동쪽이 되겠네. 그리고 크기를 구하래. 힘의 크기는 얼마만큼이라 했어? 여기 화살표의 길이야. 길이가 나타나. 눈금 한 칸이 10뉴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칸이니까 몇 뉴턴이 되겠어? 그렇지, 30뉴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에 대해서 보면 될 거고, 그 다음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 뭐니? 민기야? 중력이 뭐야? 물체를 당기는 힘. 맞아. 물체를 당기는 힘. 중력이지. 중력을 누가 처음에 얘기를 했니? 뉴턴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힘의 단위 뉴턴을 갖다 놨을 거지. 그치? 뉴턴이 뭐 보고서 그 중력을 발견을 했어? 그렇지. 똥 놓다가 발견했지. 앉아서 똥 놨는데 똥이 위로 안 날라고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걸 보고서 중력, 뭔가 지구가 똥을 끌어당기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사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지. 네, 똥 얘기라는 지저분하니까 사과를 바꾼 거야. 왜냐면 똥이었어. 맞아? 몰라.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사과가 옆으로 또 떨어지지 않고 위로 바닥으로만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력을 우리 뉴턴 형님께서
생각을 해놨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지구 여기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면 열로 떨어지고, 지금 여기서 떨어뜨리면 열로 떨어지고, 이쪽에서 떨어뜨리면 이쪽으로, 지금 다 어디야? 지구 중심 방향으로 사과가 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아,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구나. 지구와 같은이야. 그러면 지구와 같은이니까 우리 대표적인 천체 뭐가 있어?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 해까지 이 행성들이 돌고 있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천체들 사이에서도 뭐가 나타나겠죠? 끌어당기는 힘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지. 이렇게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구에서의 중력을 얘기를 하면 이 끌어당기는 힘의 방향이 어디냐? 여기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혹은 조금 더 같은 표현인데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도 얘기를 해. 연직 아래 방향. 어디? 내가 밟고 있는 요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이 결국에는 여기 민기 네가 이렇게 서 있어. 자, 그럼 연직 아래 방향이 어디야? 이쪽 방향이잖아. 지금 이쪽에 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아갈 거야.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지금 얘 밑에 방향, 연직 아래 방향 다 지구 중심과 같지. 같은 말이야. 지구 중심 방향이나 연직 아래 방향이나 다 같은 뜻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력의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고, 자, 이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의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다. 그 다음에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크다라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요 A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의 중력과 B라는 이 지점에서의 중력은 다르다라는 거야.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구 중심과 가까운 A가 중력의 크기가 더 크다. 지구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의 크기도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뭐가 있어? 눈은 하늘에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근데 가끔 옆으로도 떨어져. 우산 쓰고 가면 옆으로도 해서 우산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막 다 젖지. 뭐 바람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왜? 중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운석이 지구로 떨어진다. 운석 본 적 있니? 별똥별이지. 별똥별 이렇게 보면 순간 반짝하면서 사라지지. 그게 왜 그래?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대기권 들어오면서 마찰에 의해서 다 타버리는 현상이 왜 그래? 왜 지구를 떨어져? 중력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게 대부분은 다 대기권 안에서 다 타버려. 그런데 간혹 지상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간혹.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2012년도 3월 8일에 떨어졌지. 전라도 진주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자고? 선생님의 둘째가 이날 태어났는데 그날 떨어졌어, 운석이. 그래서 몇 개 떨어졌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전국에 운석을 줍기 위해서 수만 명이 익산, 진주 그쪽에 몰렸었어. 왜냐면 그 운석 같은 경우에는 지구 초창기에 만들어졌었던, 즉 태양계가 만들어졌었을 때 그때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 혹은 우주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비싸.
주먹만 하면 한 1억에 주먹만. 그러니까 막 그거 찾으러 막 전국의 사람들이 몇만 명 모였지. 가방이랑 뭐 들고 짝대기 하나씩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서 왜? 위에서 떨어졌으면 깊이 박혔을 거니까 뭐 긁어내고 이렇게 찔러봐야 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운석이 지구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다?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선다. 중력 없으면 어떻게 되니? 우리 가끔 우주에 관련된 영화나 영상들 보면 둥둥둥둥 떠다니지. 그치? 한번 이렇게 도움 닫기 하면 저쪽으로 계속 가지. 멈출 수가 없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중력이 없다. 우리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리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다. 이것도 다 뭐야?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무게와 질량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 무게와 질량 뭐가 다른지 또 뭐가 같은지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게라고 얘기를 하는 몸무게가 얼마니라고 물어볼 거지. 아니면 몸무게를 측정을 하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한테 누가 몸무게는 몇 킬로입니까? 라고 하면 일단 계산하기 힘드니까 80kg라고 얘기를 할게. 80kg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의 이제 무게의 개념과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게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 무게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위는 힘의 단위가 뉴턴이라고 했지. 마찬가지로 이 무게의 단위도 뉴턴과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왜 벌써 제끼고 그래? 힘의 단위와 같대? 뭐야? 무게의 단위 뉴턴이야, 뉴턴. 그 다음 이 무게를 측정하는 거 용수철 저울이나 안증뱅이 저울을 사용을 하는 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무게 잴 때 사용하는 저울을 생각하면 될 거야.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용수철의 길이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측정 장소에 따라 물체를 당기는 중력이 달라짐으로 무게가 달라진다. 즉 중력이 달라진다. 이따가 뭐 나오겠지만 측정하는 장소가 어디에 따라서 이 중력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 이 무게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고, 자 머릿속에 이거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 질량 얘기를 해볼게. 자,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인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놈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 될 거야. 그래서 얘의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램, 킬로그램을 얘기를 해. 그 다음 이러한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을 이용할 거야.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 얘의 질량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올려놓고 한쪽에는 얘와 수평을 이룰 수 있는 이쪽에 뭐 추를 올려놓고서 서로 뭐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평행을 이루는, 수평을 이루는 그때 분동의 추의 무게를 보면 얘의 질량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미 질량을 알고 있는 추와 비교를 해서 뭐를 질량을 측정을 하면 되겠다. 물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 장소가 바뀌어도 질량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뭐 우주에서 재든 달에서 재든 여기에서 재든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재든 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요. 자, 여기서 뭐야? 무게는 측정 장소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자,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자, 질량이 커지면 무게도 커진다라는 거지. 자, 지구에서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주면 돼. 9.8이 뭔데? 만 얘기할게. 이 9.8은 이제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면 이게 바닥으로 떨어질 거잖아,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서 초당 점점 속력이 빨라져. 그랬었을 때 1초 동안 속력 변화율을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나중에 뭐 통합과학을 배울 때 고등학교 들어가서 자세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수준에서는 3학년, 중3 때 배우게 될 거니까 지금 9.8? 중력 가속도구나 라고 해서 그 수치를 곱해줘야 된다. 어디에다가? 질량에다 9.8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 무게가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래서 질량이 1kg인 물체의 지구에서의 무게는 어떻게 된다? 9.8N. 왜?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이니까 얼마? 9.8N이 된다. 무게. 선생님. 그러면 아까 선생님 몇 킬로라고 했어? 80kg인데 무게는 뉴턴으로 나타내야 되는데요? 그치? 요거를 이제 뉴턴으로 나타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무게와 질량에 따로따로 구분을 하게 되면 서로 어떻게 써? 혼돈? 조금 서로 어렵겠지, 힘들겠지.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질량에다가 이 9.8 곱해서 뭘로 그냥 킬로그램으로 일상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일단 과학적인 용어와 정의와 실제 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요거는 약간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벗으려면 벗고 입으려면 입고 가지고 끌어안고서 왜 부둥켜 안고서 왜 그러는 거야? 자, 이제 무게와 질량. 무게는 질량에다 얼마 곱해주면 돼? 9.8 곱해주면 되고,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 그 값이기 때문에 어디야? 장소로 옮겨가도 이 질량 값은 그대로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무게는 측정 장소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 나의 무게는 몇 뉴턴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맞지? 맞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중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사용을 하지는 않아. 그럼 분명히 그럴 거야. 야, 나의 몸무게는 몇 뉴턴이야? 딱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겠어? 재수없어. 4kg 얘기하는데 왜 혼자 뉴턴 얘기를 하고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완벽한 구형이 아니잖아. 그치? 어디가 볼록 더 튀어나와 있니? 이게 이렇게 완벽한 구형이 아니고, 이게 적도라고 하면 지금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 그러면 어디니? 이 적도 쪽이 조금 더 부풀어 오르겠지. 그러니까 요 길이, 즉 이 길이보다는 이 적도, 북극, 남극 요 반지름보다는 이쪽 반지름이 더 길어. 그러면 이쪽이 조금 더 길은 타원형이라고 보면 될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중력값과 여기에서의 중력값은 약간 다르다. 왜? 여기가 지구 중심보다 더 가까우니까 여기 중력값이 조금 더 크다. 여기도 얘보다는 중력값이 더 크다. 왜? 중심에서 조금 더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 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지구와 달에서의 무게와 질량이야.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돼.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 달의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달라.
왜냐면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다라는 거지. 지구가 달보다 훨씬 크거든? 그치? 그러니까 지구는 아니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 요 수치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자, 그러면 달에서의 질량은 어떨까라는 거지. 질량이라는 것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측정 장소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지구에서의 질량이 60kg이야. 순위의 질량이 60kg이래. 그러면 얘가 달에 가서 얘 질량을 측정해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나와야 돼? 60kg이 나와야 돼. 질량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다. 자, 얘의 질량에다가 이 순위의 몸무게는 얼마가 되겠어? 몸무게는 질량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 9.8 곱해주면 될 거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되겠니? 588N이야. 자, 순위의 무게는 지구에서는 588이야. 그러면 이게 순위가 달에 가서 무게를 측정을 하면 어떻게 돼? 588N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6분의 1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98N이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고, 이 문제는 100%가 아니라 200% 한 문제 이상, 두 문제 나올 수도 있다. 계산하는 문제. 그러면 다음 장에 나 공을 놨대. 공을 놨더니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 어느 방향이 돼? C 방향이 될 거야. 그 원인이 되는 힘을 뭐라고 하니?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C라고 하면 될 거야.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맞네. 중력의 단위는 뭐를 쓴다? 뉴턴을 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까닭은 지구 중력 때문이다. 맞습니까? 예. 질량에 대한 설명에는 질량, 무게에 대한 설명에는 무게라고 쓰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얘기를 한대. 뭐니? 무게가 되겠네. 측정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값이 일정하다. 뭐가 돼? 질량이 되겠지. 용수철 저울로 측정을 한다. 뭐가 되겠니? 용수철 저울이니까 무게가 되겠지.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로 측정한다. 질량이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물체 A의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30kg이었다. 지구에서 물체의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이니까 지구에서의 A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 9.8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30을 해주면 되겠네. 얼마니? 294. 맞네. 294 뉴턴이 될 거야.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이 얼마니? 기억 뭐라고 해야 돼? 그거 안 보고 그냥 이거 보면 얘기 안 나와? 달에서 A의 무게는 얼마가 될까? 294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 6 해주면 되니까 6, 4, 24, 6, 9, 54 49 뉴턴이 되겠네. 맞니? 달에서 A의 질량은 얼마가 돼? 질량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30kg이 되겠습니다.